강원도 연쇄 실종 사건. 2001년 1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사건.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연이어 사라진 3명의 주민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기이한 흔적들. 오늘 우리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소재 도리마을. 인구 불과 120여 명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2001년 1월 15일 오후 2시경 첫 번째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평소와 같이 오전 9시 30분경 집을 나서 인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길 잃음으로 생각했지만 다음날 오전 8시경 수색에 나선 마을 주민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김모 씨의 도끼와 작업복 상의가 산 중턱의 바위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듯한 모습이었죠. 더욱 기이한 점은 그 주변에 발자국이나 몸부림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센티미터 쌓인 눈 위에 김모 씨의 발자국만이 그곳까지 이어져 있을 뿐, 그 이후의 흔적은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듯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월 18일 오후 4시 20분경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이장을 맡고 있던 박모 씨가 김모 씨의 수색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된 것입니다. 박모 씨는 오후 3시 45분경 다른 수색대원들과 헤어진 후 혼자 마을 뒷산 쪽으로 향했다가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의 손전등과 모자가 산길 중간 지점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며 역시나 그 이후의 발자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실종자는 1월 22일 오전 11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마을 유일의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최모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오후 1시경 가게로 찾아왔을 때 가게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계산대 위에는 아침에 준비해둔 김밥과 따뜻한 커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밖에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지역경찰서와 소방서에서는 즉시 대규모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월 23일부터 연일 100여 명의 수색대원들이 투입되어 반경 10km 내의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구조견까지 동원된 수색 작업은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지만 세형의 실종자들에 대한 단서는 그들이 남긴 소지품들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상한 점은 구조견들이 모두 실종자들의 소지품이 발견된 지점에서 더 이상 냄새를 추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지점에서 사람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당시 주요 일간지들과 방송사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강원도 집단 실종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UFO 납치설, 곰습격설, 심지어는 북한군 침투설까지 제기하며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모 씨의 아내는 남편이 30년 넘게 그 산을 다녔는데 길을 잃을 리가 없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모 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분이셨어요. 혼자 위험한 곳에 가실 분이 아니에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최모 씨의 남편 정모 씨는 아내가 가게를 비워둔 채 어디 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 뜻밖의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약 15km 떨어진 폐광 입구에서 한 등산객이
이상한 물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가죽 수첩이었는데 눈비에 젖어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지만 몇 줄의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1월 14일 이상한 소리 산에서 따라가면 안 돼. 필체 감정 결과 이 수첩은 첫 번째 실종자인 김모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른다. 하지만 가면 안 돼. 누군가 이걸 읽는다면 산에는 가지 마. 이 글씨들은 다른 부분보다 진하고 급하게 쓰여 있었으며 마치 무언가에 쫓기면서 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수첩을 바탕으로 재수색에 나섰지만 폐광 주변에서도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월 초부터 밤마다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 한모 씨는 마치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 윤모 씨는 실종되기 전날 밤 김모 씨가 집 앞에서 산 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걸 봤어요. 뭔가에 홀린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살인사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시체나 살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살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3명이 동시에 자살할 이유도 없었고 자살 장소로 추정되는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출이나 계획적 실종 가능성도 있었지만 3명 모두 평소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가출할 동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서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름과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이 와도 3명의 실종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2002년 1월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은 그 후로도 간헐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도리마을의 연쇄 실종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산으로 이끌었을까요? 김모 씨의 수첩에 쓰인 그들이 부른다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후로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극한 추위로 인한 정신착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예를 들어 눈사태나 땅꺼짐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들도 모든 의문점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미스터리는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자연의 위력과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해주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미스터리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추리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모모쉼터에서 들려드릴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